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토트넘의 어떤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분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메디슨 요 놈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공을 뺏어간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을 노리고 있던 게 메디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비수마도 사실은 이 프리킥을 굉장히 차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1대1로 코칭하는 장면이 이제 그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토트넘이 그 공격적인 어떤 세트피스 상황에서 메디슨이 차게 된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얻어낸 그런 장면이었는데 왜 메디슨이 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즌 토트넘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이 수비적인 세트피스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세트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대방의 코너킥 장면, 에버튼의 코너킥 장면인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제 지난 시즌 굉장히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비카리오를 토트넘 선수들이 일단 지켜주는 장면이 일단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제공권이 가장 좋은 선수들은 어디에 있냐?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선수 반더벤과 로메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 선수들이 앞에 배치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버튼에서 가장 제공권이 좋은 선수 2명이 뒤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선수들이 러닝 헤더를 통해서, 그리고 러닝 점프를 통해서 더 높은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 둘의 어떤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토트넘의 제공권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다른 세트피스 상황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비카리오 주위로 이제 막고 있고, 제공권이 가장 좋은 로메로와 반더벤이 상대방의 선수들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15분 장면이라면 43분 장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이 가장 좋은 선수들을 맨마킹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존마킹을 하는, 여기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구역 방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맨투맨 방어를 하는 이런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내내 이어집니다. 44분 장면에서도 그랬고요. 45분 장면에서도 그랬고, 이 전반전에만 사실 무려 이제 6번의 세트피스가 있었는데 에버튼이 이를 허무하게 다 날려버린, 물론 약간의 위협이 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일단 존마킹, 그러니까 지금 비카리오를 지켜라라는 특명을 받고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이제 제공권을 확보하라라는 이제 특명을 갖고 있는 이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의 어떤 대결들이 일어났고,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에버튼의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버튼이라는 팀이 말이죠, 이 세트피스 원툴 그러니까 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골을 만들어낸 팀이라는 겁니다. 코너킥에서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이들이 얻어낸 골 기대값은 무려 22골. 실제로 여기서 이제 득점한 값은 10골에 지나지 않지만, 아니죠. 이때 10골을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넣은 골은 18골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8골을 넣었고, 심지어 코너킥에서는 14.42의 골 기대값에서 1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코너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내주고도, 코너킥 기회를 많이 내주고도 잘 버텼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버튼의 이러한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는 능력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나 리버풀 같은 강팀들도 에버튼이 갖고 있는 이 세트피스에서의 어떤 골 기대값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에버튼은 사실은 코너킥과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것, 이게 이제 에버튼의 어떤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비카리오가 이번 경기에서 이 에버튼의 어떤 세트피스를 수비하는데 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권에서도 로메로 그리고 이제 반더벤이 맨마킹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상대방의 어떤 득점 루트를 잘 차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토트넘의 어떤 수비적인 세트피스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이 일단은 좀 토트넘에게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세트피스 코치 고용 안 하냐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 게 다행이고 그 이제 중심에는 메디슨과 로메로의 제공권 이들의 어떤 맨마킹 전술이 좀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세트피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사실은 웬만하면은 공격적인 세트피스 상황에 토트넘이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공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원래 하던 공격을 그냥 이어가는 게 토트넘의 세트피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자리에서 이제 그 볼이 나왔을 때, 자, 이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놈. 요 메디슨 요놈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 페널티 아크 전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발밑으로 공을 만져주면서 돌아서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이 장면이 너무 위협적이라 생각한 상대방이 손흥민 선수를 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세트피스 기회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슨이 차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지금 두 골을 넣고 세트피스를 넣으면은 EPL 역사상 최초로 5시즌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메디슨이 차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둘 게 아닌 게 그냥 세트피스를 이 상황에서 찬다면은 메디슨이 차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런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멋진 골을 집어넣은 비수마죠. 그 프리킥 상황이 됐을 때 비수마가 직접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나 차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 이제 그 화제가 됐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팔로 이제 가로막으면서 비수마 선 넘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제재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마가 지속적으로 나 차고 싶어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메디슨한테 어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서 중재하다가 바로 이제 목덜미 잡아버리죠. 야, 비수마,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가스 먹었니?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정신을 차리라고. 아니 지금 우리 그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가 뭐 심각하게 뭐 뒤지고 있거나 아니면 메디슨이 뭐 폼이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냥 차게 둬라.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랑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디슨이 차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죠. 이런 손흥민 선수의 중재하는 모습을 본 토트넘 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마가 프리킥 차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토트넘 커뮤니티에서 전해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좋은 캡틴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인다.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기도 한다. 이 팀메이트, 팀 동료들에 대해서 너무나 진정성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 선수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리더로서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정말 리얼 유니콘, 정말 말도 안 되게 신화적인 존재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Interesting. 진짜 작년부터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리더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흥미롭다. 좋은 캡틴이다. 손흥민 같은 캡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모든 것들이 좀 잘 굴러가고 그리고 이제 자아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지점들을 잘 막아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리더십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런데 이제 메디슨보다 못 찰 리가 있냐? 차라리 비수막이 차가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메디슨이 사실은 그렇게 코너킥이 예리하지 않았죠. 아니 왜 메디슨이 프리킥 차는 거냐. 진짜 미디오컬 평범한데 이 메디슨의 페널티킥이 아니라 그 프리킥 능력이 굉장히 평범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얘한테 프리킥을 차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토트넘 팬들 사이에 나오고 있고 사실은 비수마가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킥을 좀 훔쳐가가지고 비수마가 뭐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닐 거다 비추천을 받은 모습이죠. 비수마가 물론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 비수마가 토트넘과 에버튼전 여기에서 이제 그 골을 넣었을 때 토트넘이 무려 21개의 패스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끝에 골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로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패스를 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중간으로 가가지고 턴 바깥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측면 쪽에서 뭐 브레넌 존슨이랑 클루셉스키가 막 서로 막 주고받고 어쩌고 하다가 클루셉스키가 결국에 뒤로 내줘가지고 비스마가 골을 넣었던 요 장면이 무려 21개의 그 패스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진짜 대단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골을 넣은 비수마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날 비수마의 폼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등에 얹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또 그 프리킥을 찼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를 좀 말리면서 좀 해결했던 장면들이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래도 상대방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골을 못 넣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패스를 전개하면서 골을 넣는 거 보니까 토트넘이 확실히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이제 팀원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리더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 자신의 골도 챙길 건 다 챙겼지만요. 이 오도베르가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데뷔했던 왼쪽 윙어로서 데뷔했던 오도베르가 1대1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 경기를 잘했다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니고, 딱 이 오도베르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 선수들은 좀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선수들을 좀 겸손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어떤 겸손함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경기를 너무 잘했다고 뭐 그렇게 축하해줄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축구는 굉장히 긴 시즌, 긴 호흡의 어떤 그런 시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이런 경기력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날카로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퍼스웹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진짜 리더십의 그 전형이다. 오도베르 그리고 베르발, 뭐 그레이 이런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 safe hands, 이 안전한 손에 맡겨져 있다. 손흥민 선수, 데이비스, 로메로 이렇게 좀 인격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선수들 사이에서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또 겸손하기만 하냐? 아닙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것과 겸손함은 사실상 좀 같이 가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골키퍼에게 공을 뺏어가지고 완벽하게 텅 빈 골대를 볼 때, 그때 이제 공을 차서 놓치는 선수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픈 골을 봤을 때 좀 긴장할 때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살짝 웃으면서 나 손흥민이에요. I'm Sonny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웃으면서 I'm joking. 장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 안에는 나 손흥민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자신감도 확실하게 회복이 됐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I'm Sonny, 나 쏘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즌이 이번 시즌에도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터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ny away.